안녕하세요, 풍마전입니다. 오늘은 마츠모토 나오야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 괴수 8호를 리뷰하고자 합니다. 괴수 변신 만화로 비슷한 작품을 꼽으라면 도로헤도로, 체인소맨, 울트라맨 정도를 들 수 있는데 변신 과정이나 변신 후 스타일을 보면 울트라맨이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요? 괴수 8호 원작 만화는 마츠모토 나오야가 2020년 7월부터 연재해 오고 있으며 주인공 히비노 카프카가 우연히 괴수화 능력을 얻고 난 후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누적 부수 1700만 부를 돌파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인공 히비노 카프카는 방위대가 토벌한 괴수의 사체 처리 업체에서 일하는 32살의 독신 남자입니다. 이름은 벌레로 변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변신을 쓴 작가 프란츠 카프카에서 따온 걸로 보입니다. 어릴 적 소꿉친구인 아시로 미나와 방위대원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방위대 3부대장으로 활약 중인 미나와 달리 계속 탈락하면서 사실상 입대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카프카는 신입인 이치카와 레노에게 동기를 부여받고 마지막으로 방위대에 지원하기로 합니다. 카프카의 인생은 현장에 나타난 여수에게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에 180도 변합니다. 정체 모를 소형 괴수가 그의 몸속으로 들어간 후에 갑자기 괴수로 변신할 수 있게 되거든요. 괴수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놓인 모녀를 구하기 위해 변신한 카프카의 모습을 본 방위대는 그를 괴수 8호로 명명하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카프카는 레노와 함께 방위대에 합격하지만 곧 절망합니다. 합격자 중 유일한 30대인데다가 재능도 최하위급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준 시노미야 장관의 딸 키코르에게 기가 팍 죽죠. 키코르는 모든 면에서 엘리트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해야 하는 불쌍한 캐릭터입니다. 방위대 신입들은 훈련장 안에 있는 괴수 토벌 시험을 봤는데요. 특수훈련복을 입은 키코르의 능력치가 46%인 반면 카프카의 능력치는 0%로 신입들 중 최하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체 처리반의 경험을 살려서 괴수들의 약점을 팀원들에게 알려주며 기여합니다. 실패나 좌절을 경험해본 시청자라면 카프카에게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죠. 시노미야가 거의 모든 괴수들을 처리하고 의기양양하고 있는 그 순간 난데없이 귀상어를 닮은 인간형 괴수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 대단하던 키코르도 괴수 구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괴수가 발사한 광탄을 온몸에 맞고 키코르는 무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됩니다. 괴수 구호는 포티튜드 9.0 이상의 대괴수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지능도 탁월해서 다른 대괴수를 만들어서 도시와 방위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방위대를 괴롭힙니다. 이 시리즈의 진정한 최종 빌런이라고 할 수 있죠. 구호는 토벌이 끝난 괴수들을 부활시킵니다. 부활한 괴수의 포티튜드는 본부 측정 결과 6.4인데요. 포티튜드는 괴수의 강함을 측정하는 수치로 6.0이면 방위대 1개 중대 혹은 부대장이나 대장급이 나서야 하는 수준입니다. 포티튜드 8.0 이상이면 최소 2개 부대가 출동해야 하고 9.0 이상이면 식별 변호가 별도로 부여되며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가까스로 토벌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망연자실한 키코로 앞에 카프카가 나타나 8호로 변신해서 괴수를 박살냅니다. 이때 측정된 8호의 포티튜드는 무려 9.8이죠. 마치 폭격 맞은 것처럼 산산조각난 괴수의 시체 앞에서 미나와 호시노를 비롯한 방위대원들은 사망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곤란해합니다. 카프카와 레노는 시노미야가 괴수를 처리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합니다. 거대 괴수가 다시 나타나고 정식 부대원이 된 신입대원들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능력치가 낮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던 카프카는 괴물의 핵과 정식기관의 위치를 동료들에게 알려줍니다. 토벌 활동 중이던 이치카와 레노와 후루아시 이하루는 괴수 구호와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몰립니다. 괴수 구호는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두 사람을 희롱하면서 죽이려 하죠. 저항할 수 없는 적 앞에서도 두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서로를 구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이하루는 레노에게 경쟁심과 시기심이 있었지만 그가 자신을 구해주는 걸 보고 도망치지 않고 돌아와서 레노를 구합니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다는 생각의 발로였던 거죠. 이때
파로가 나타나서 엄청난 위력으로 구호를 타격합니다. 인간들을 희롱하며 막강한 힘에 취해 있던 구호는 파로의 타격 한 방에 목이 날아가고 복구도 되지 않는 상황에 크게 당황합니다. 파로는 레노와 이하루를 괴롭힌 구호에게 무지하게 열받은 나머지 마치 대포 사격시처럼 발 뒤꿈치에 충격 방지용 고정판을 세우고 그 반동을 이용해서 펀치를 날립니다. 펀치의 위력은 어마어마해서 도시를 가로지르며 구호의 사지를 찢을 정도의 위력을 보입니다. 해까지 노출된 구호를 죽일 절호의 기회였지만 하필 그때 나타난 방위대원들을 지켜주는 사이 구호는 탈출하고 맙니다. 이때 나타난 호시노 부대장이 파로를 토벌하러 나섭니다. 호시노는 본래 총기 쪽에는 소질이 없고 접근 전에 강했기에 컴뱃 나이프 2자루로 중소형 괴수 토벌에 특화된 부류입니다. 나이프를 휘두르는 수준은 거의 무협지 고수 수준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죠. 파로는 호시노의 공격을 피해서 가까스로 도망치지만 호시노는 괴수 파로의 모습에서 정체 모를 위화감을 느끼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늘에서 익룡계 괴수 수십 마리가 기지를 공격합니다. 보통은 단독 행동을 하는 익룡계 괴수들이지만 이번에는 포티튜드 8.3의 괴수 10호가 그들을 지휘합니다. 10호는 호시노와 싸우던 중 치명적인 중상을 입지만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분열과 증식을 해서 포티튜드 9.0의 대괴수로 변신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원거리 저격 지원과 키코르의 도움으로 호시나는 가까스로 10호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죠. 호시나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대결에 임한 이유는 모든 이들이 칼로는 괴수 토벌이 불가능하다고 한 상황에서 미나 대장만 유일하게 그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고 그가 근접전을 통해 괴수의 약점을 드러내면 미나의 장거리포가 반드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바탕을 둔 팀플레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10호 괴수는 쓰러졌지만 여전히 비장의 한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익룡계 여수들이 구체를 형성하며 거대한 폭탄을 통해 자폭을 시도했던 거죠. 여수들이 모두 자폭할 경우 핵폭발을 능가하는 충격파가 기지와 도시를 파멸시킬 게 확실했기에 카프카는 변신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동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파로로 변신합니다. 그 결과 폭발의 엄청난 충격파는 가까스로 막지만 방위대에 체포돼서 구금당하게 되죠. 구속된 카프카를 미나가 방문합니다. 카프카는 어두운 얼굴로 내 옆자리 목표로 해도 될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한 상황이니까요. 미나는 맞은편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응, 항상 기다리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항상 부대의 상관으로서 냉정한 모습만 보여주던 미나가 처음으로 소꿉친구 시절의 사적인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닭살이 돋더군요. 남자에게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방위대 고위층은 카프카를 괴수로 정의하고 처분을 주장합니다. 시노미야 장관은 판단을 미룬 채 괴수 2호로 만든 장비를 차고 파로와 대결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시노미야 장관의 우세로 시작된 대결은 파로 속 소형 괴수의 폭주로 카프카가 제어권을 잃게 되면서 시노미야 장관의 중상으로 이어집니다. 파로가 시노미야 장관을 죽이려는 순간 폭주하던 카프카를 깨워준 것은 미나의 환영이었습니다. 카프카는 시노미야 장관을 향하던 주먹을 가까스로 틀어서 자신의 가슴에 관통시킴으로써 시노미야 장관을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러한 카프카의 의지와 방위대 동료들의 의견을 경청한 시노미야 장관은 카프카를 방위대 전력으로 사용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한편 카프카에게 호되게 당한 후에 잠수를 탔던 괴수 9호는 은신처에서 2마리로 분열합니다. 2마리의 구호가 괴수 8호의 힘을 탈취하기 위해서 방위대 기지를 습격할 계획을 논의하는 가운데 시즌1은 막을 내립니다. 이 작품은 전형적인 괴수 애니지만 미스터리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프카를 괴수 8호로 변하게 한 소형 괴수의 정체와 괴수 9호의 정체, 9호가 인간들을 공격하는 동기 등에 대한 호기심은 시즌2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프카의 늦가기 인생 역전 서사도 공감을 자아냅니다. 30대에 괴수 사체 청소부로 살던 카프카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엘리트 방위대원이 되고 그만의 방식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포기하지 않는 30대의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경쟁적이던 대원들이 괴수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전우로 거듭나는 과정도 매력적입니다. 과도한 개그 연출은 적어도 제게는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더군요. 생사가 오가는 전투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개그씬이 남발되는 바람에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느낌이거든요. 조연들에게 역할을 배분하라 카프카의 등장 비중이 약해진 것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카프카가 본인의 정체를 감추어야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연들의 등장 비중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괴수8호는 괴수물과 히어로물에 익숙한 틀에 미스터리와 30대 주인공의 성장, 괴수 사체 청소부 등 신선한 구성 요소를 더해서 재미와 공감을 동시에 잡으려 했습니다. 과도한 개그와 일부 캐릭터의 개성 부족, 역할 분량의 문제 등이 없지 않지만 10대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해외 평론도 그다지 나쁘지 않더군요. 괴수8호 애니메이션 시즌1에 대한 동마전의 평점은 8.0점입니다.